자, 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의 목소리를 차례대로 들으시겠습니다. 아하!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감들 잡으셨지요. 먼저 들어보시죠.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마포을에서는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라고 자주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부조리가 있는 곳,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곳에 늘 김경률이 있었습니다. 그 김경률이 이 마포에서 그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겁니다. 의미 있고 참신한 인물들을 상징적인 곳에 나가게 해서 거기서 승리하는 것으로서 이번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수석 최고의 지역구 서울 마포을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도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깜짝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과 관련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조금 전에요. 내가 마포을에 도전장을 내밀게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이렇게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마포울 같은 곳에 정청래 의원이 있는 곳에 한번 출마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가볍게 그 떡밥을 이제 무시고 한동훈 위원장께서 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그저께 저녁 한 6시경에 전화 와서 이러이러하게 해보자. 당연히 공정하게 얘기하죠. 제가 정청래 의원에게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한다라면 뭐 공정, 정의 그걸 뭐 감히 자부컨대 정청래 의원 앞에서는 감히 자부컨대 저는 그런 자신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궤를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뭐 어떤 식으로든 선거하지 않겠습니다.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오늘 오전에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또 뭐 이런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한 비대위원장이 저 김 위원님, 정청래 그 의원하고 우리 김경률 비대위원님의 그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마포 구민들에게 어필해 보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아 그래요? 오케이요. 제가 그거는 자신 있죠. 해서 내가 마음을 굳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포울 지역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녹록치가 않아요. 이러했습니다. 결과가 17대 때부터 한번 봐주시죠. 오른쪽에 있는 17대부터 20대까지의 결과는 이러했고 지난번 2020년도의 총선, 21대 총선에서 정청래 지금 그 마포을의 의원, 정청래 의원과 김성동 후보 간의 격차는 저러했습니다. 그러니 17대 때부터 지난번 총선까지면 5번의 총선이 있었잖아요. 5번의 총선이면 몇 년 동안입니까? 20년 동안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는 저 강용석 후보가 유일하게 한 번 당선이 됐던 지역이었지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려운 지역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이번에는 좀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정당의 인재를 영입하잖아요. 김경률 의원도 예. 비대위원도 사실 인재 영입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근데 인재 영입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3가지 유형. 첫 번째가 약점 보완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가지지 못한 중도층이라든가 상대 진영으로부터 뺏어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진보 진영의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오는 거죠. 약점 보완형.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격수형이 있습니다. 저격수형. 상대당의 가장 상징적인 지역에다가 꽂아서 그걸 무력화시키는 저격수형 인재 영입이 있고 예. 세 번째가 명망가형이 있습니다. 명망가형. 많이 알려진 분을 영입하면 오. 선거에 좋겠죠. 어허. 그런데 이 김경률 회계사가 예. 딱 이 3가지 조건에 다 부합하는 사람이에요. 아, 3가지를 다 다 부합해요? 부합하죠. 첫 번째 약점 보완형이죠. 아이고야. 지금 민주당 시절에 굉장히 그쪽에서 활동하던 참여연대 뿐인데 예. 그쪽에서 정말 말하자면 민주당 진보 진영을 대표하다가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조국 사태 때문에 이쪽으로 이쪽 국민의힘 쪽으로 왔죠. 예. 두 번째가 저격수형이잖아요. 저분이 저격수. 회계사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가장 민주당이 뼈아픈 부분들을 지적했던 분입니다. 세 번째가 저분이 그로 인해서 많이 알려져가지고 지금은 노출 빈도가 높아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예. 이 세 가지를 다 말하자면 후보로서 오. 갖춘 분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기에 하나만 해도 적격인 것을 세 가지 다 갖췄던 분이니까 화력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국민의힘 계열이 지난 5년 5번의 총선 동안 딱 한 번 된 그런 지역인데 네네. 정청래 의원이 누굽니까? 민주당 특히나 개딸, 특히나 흔히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의 빅마우스 아닙니까? 빅마우스. 예. 저분이 늘 하는 말들이 보면 정치권에 논란을 일으키고 품격 없다, 정치를 아이고야. 후진화시킨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렇다면 상징적인 반대 대척점에 있는 김경률 회계사가 한번 이번에 완전 선전을 해가지고 당선이 된다 그러면 서울의 구도 자체가 바뀔 겁니다. 선거라는 게 구도 인물 이슈의 싸움인데 구도는 조금 불리하다 하더라도 인물과 이슈에서 이렇게 치고 나간다면 예. 저는 수도권 승부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예. 평가합니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께서 오랜만에 뉴스에 라이브 출연을 하셨는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정청래 민주당의 수석 최고와 붙는다. 마포을 지역에서 3선을 했던 정청래 최고와 김경률 비대위원 간에 만약에 승부가 펼쳐진다면 글쎄 요즘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저는 2028년에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고. 그 비대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는 벌써부터 4년 뒤를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네, 그때 2028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예. 앞으로 낙하산 공천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사실 그 정청래 의원이 마포에서 다선을 했으면 그 사람을 이기고 싶으면 사실 그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예. 진실되게 활동을 하는 인사를 만들어내서 그 예. 인사를 통해서 공천을 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갑자기 저격수라는 식으로 사람 하나 불러온다? 이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동네가 무슨 서바이벌 게임장도 아니고 아이고. 무슨 저격을 한단 말인가 이런 네.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오히려 국민의힘도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면 어차피 지는 지역에 막 저격수라고 배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바람직하지 않은 공천 방식이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는가? 결국에 아이고야. 그 원외 인사들의 불만이 다 모여가지고 나중에 예전에 낙하산식으로 했더니 안 좋더라라고 해서 반성의 선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격수라고는 하는데요.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유명해지신 게 코링크피 펀드, 그 정경심 교수가 투자를 했던 그 펀드를 파헤쳐서 유명해지신 거거든요. 어허. 근데 그거는 옛날 일입니다. 정경심 예. 교수는 대법원에서 다 판결을 받고 이제 법의 처분을 받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또 곧 법의 처분을 받는 처지인데 근데 알겠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본인한테 불리한 이슈가 와 있어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시던데 네. 예, 검찰이 차마 무혐의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법조인 한 명만 붙으면 곧 결론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이게 김경률 회계사가 했던 얘기인데 예. 과연 이렇게 해서 저격이 되겠는가? 본인이 지금 껴안고 있는 관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예.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은 지금 아주 안 좋게 평가하셨어요. 이거 낙하산 내리꽂기식의 공천 아닙니까? 예. 낙하산은 이제 뭐냐면요. 예. 예를 들어 이제 민심이나 당심과 관계없이 뭐 대통령실이나 검사들 이런 걸 이게 텃밭에 일방적으로 이게 내리꽂는 이게 낙하산인데 허허. 그럼 이제 원희룡 장관도 이게 낙하산입니까? 예. 원희룡 장관이 낙하산입니까? 개양을 예. 예. 거기도요. 거기도 우리 윤영선 후보 있잖아요. 의사. 예. 저번에 이재명 대표가 싸웠던. 근데 이거는 워낙 험지에 반드시 잡아야 될 적장을 전략적으로 이게 꽂는 데서 이게 낙하산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허. 낙하산의 개념이 안 맞는 거고요. 예. 저는 원희룡 장관이든 이번에 김경률 회계사든 예. 선당우사로 저게 가장 적장은 이재명이고 그 밑에 수석 최고가 정청래 아닙니까? 허허. 잡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물론 기존의 그 지역의 위원장 마음이 아파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 친한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당을 위해서 좀 이해하고 허허. 오히려 저는 적극 협조해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잠깐만. 정청래 수석 최고는 그러고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여러 차례 좀 설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신경전을 벌인 바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한동훈 비대위 멋지게 한 판 붙어봅시다.
한동훈 비대위를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웃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한동훈 카드가 통할지 안 통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꽃길이 될지 가시밭길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됩니다. 멋지게 한판 붙어봅시다. 한동훈 비대위 멋지게 정청래 저와 함께 세게 한번 붙어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궁금했단 말이에요. 뭐가 궁금했느냐. 마포울에 지금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거론이 되는데 이 정청래 최고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반응을 내놓을지 오늘 뉴스에일 라이브 제작진이 계속 와치를 했어요. 근데 뭐 입장이 별다른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전에 저희 방송 직전에 정청래 최고의 반응이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죠. 아니 말이에요. 마포에 그 소각장 이슈가 있는데 그 소각장도 공천도 아까 우리 김수민 평론가랑 비슷한 얘기네요. 낙하산입니까? 마포 구민으로서 분노하고요. 불쾌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그 본인은 못 나오고 남을 버리는 카드 희생양을 삼다니 비겁해요. 독재 공천 시스템, 마포가 그리 만만한가? 이렇게 반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정청래 최고가 또 이러한 글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잘 들으세요. 정청래 최고가 올린 글입니다. 방송 패널, 언론에게 경고합니다. 거짓 팩트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 모두 내가 캡처하고 있어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한 말씀 하시지요. 저걸 왜 올렸을까요? 갑자기? 예. 저는 지금 보니까 이제 본인한테 쏟아질 그런 불리한 뉴스들 입막음용 아닙니까? 입막음용이요? 그러니까 사후 검열하지 말고 사전 검열해서 나한테 불리한 얘기 쏟아낼 때는 다 걸러내라. 그리고 해결해라. 그러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 따른 응당한 보복을 할 것이다. 물론 가짜 뉴스 생산하거나 명예훼손하면요. 예. 지금도 다 처벌받습니다. 예. 그렇게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도 남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얘기를 할 때나 뭐 가짜 뉴스 같은 거 확인되지 않은 거 얘기할 때는 다 신중하게 얘기합니다. 언론과 방송 패널들이 그 정도 소양과 양식도 없이 활동한다고 믿는 저 정청래 의원의 저는 상식이 사실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그 오네요. 우리가 늘 뭐 전파라는 게 공공재인데 이걸 활용할 때, 이걸 이용할 때 언제나 우리는 긴장하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지금 이제 김경률과 정청래 대결 구도가 되면서 마치 이제 김경률의 서사와 스토리, 본인의 어떤 그런 이제까지의 그런 흠결이 좀 부각될까 봐 고민하는 모양인데 일단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면 마포구를 어떻게 더 본인이 사선 의원으로서 발전할지 그 비전을 내십시오. 소각장이 지금 이슈라면은 소각장 이슈 있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대안을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조금 전에 그 방송 패널 관련된 글 올린 정청래 최고의 소셜미디어 글 그래픽을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기다릴게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조금 전에 글을 올렸고 저 글을 올리기 전에 이러한 글을 올린 것인데 방송 패널, 언론에게 경고해요. 내가 지금 다 이거 캡처하고 있어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할 거예요. 지금까지 당과 저에게 허위 사실 유포자들은 사후 검열하시고요. 정정 사과하기 바랍니다. 고초를 자처하지 마시오. 서정옥 변호사님 좀 긴장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여기 정청래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싶어요. 아이고. 본인에게 가짜뉴스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게 병원 이 정도 뭐 서울대병원 수준이 높은 것처럼 뉘앙스를 했잖아요. 지금 이게 언론 또 이게 패널들한테 협박하는 겁니까? 아이고야. 본인이나 이게 정말 자중하시고 민주당이 가짜뉴스 수사받는 의원이 몇 명입니까? 저는 이렇게 엄중 오히려 본인한테 경고하고 허위로 이게 패널이나 언론을 고소하면요. 바로 이게 무고로 저도 고소할 수밖에 없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소각장 문제 있죠.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이지만 국가 전체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서울시민 전체나 국가를 위해서 이게 머리를 싸매고 이게 어떻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 마포 주민들도 이게 피해가 안 가면서 이게 이걸 찾아야지. 이걸 이용해서 표에 선거에 이용해 먹겠다. 소각장을 마치 이게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입니까? 아이고야.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하는 자리 아닙니까? 마포구만을 위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정책 가지고 표몰이하는 거 이것도 이게 문제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정청래 최고의 반응까지 좀 짚어드렸고.